자, 이제 챕터 83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인데요. 관련된 조문 한번 보시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구제 신청에 대해서 우리 노조법이 규정하고 있는 구제 신청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로 인해서 권리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요. 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러한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3월 넘어버리면 각하됩니다.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에요. 다만 부당노동 행위가 계속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이제 3월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 이제 연구개발원 사례 이거 있잖아요. 요 때가 이제 요 계속하는 행위가 이제 문제됐던 사안이에요. 판례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 노조법에 따르면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 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일 때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계속하는 일련의 계속하는 행위란 한 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행위를 하더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 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종성, 시간의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 포함한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 동종성, 시간의 연속성 요게요. 형법상의 어떤 범죄의 계속범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 보세요. 절도하려고 절도범이 방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가지고 가면서 큰 방에서 하나 훔쳐,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훔쳐, 작은 방에서 훔쳐, 그 다음에 화장실 가서 또 훔쳐, 뭐 훔치게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훔쳐 이러면요 행위는 세 개잖아요. 세 개이지만 행위가 동일하고 동종 있고 시간이 연속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절도죄로 인정해 주거든요. 행위가 세 개이지만 하나의 절도죄를 인정해 주는 것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요 맨 마지막 행위 끝날 때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되는 거거든요. 각각의 행위부터 공소시효가 범죄행위라서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하는 행위가 있는데 부당노동 행위가 있는데요. 부당노동 행위가 띄엄띄엄 있지만 이게 하나의 어떤 일련의 같은 연속성상에 있는 그런 지배계의 불이치고 이게 각각이지만 행위는 각각이지만 이게 하나의 연속된 행위라고 할 때는 맨 끝에부터 3개월 기간을 기산한다. 이런 취지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지배기 어떤 노조를 탄압하는 그런 발언을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고 다음날 또 하고 다음날 또 하고 이 세 번 했잖아요. 각각 어떤 이 부당노동 행위의 어떤 기산점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했던 그때부터 3개월이 이제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를 크게 하나의 행위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형법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와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잘 모르시거나 생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법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뭐 물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중요하죠. 이런 것도 하나를 보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 각하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요거에 이제 차이가 생겨버리는 것이니까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중요하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계속하는 행위라는 게 이제 이런 거다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한번 보시고 넘어가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당노동 행위 구제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은 이제 특히나 이제 그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노동위원회에서 구제 신청한다라는 것,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행정적 구제 절차에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행정적 구제 절차를 말하는 것이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뭐 이렇다 할 쟁점 있는 판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는 초심 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중노위에 재심 절차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중노위에다가 재심 신청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특별 행정 심판 절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구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있는 것이고 신청 기간 보시는 것처럼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것이에요. 82조 제2항을 말하는 것이고 기속되는 행위 바로 요것입니다. 자, 심사는 뭐 노동위원회가 신문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 신문위원이잖아요. 그죠? 판정인의 사건 종결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뭐 이고요. 저희는 만약에 화해나
뭐 조정은 아니고 화해가 이루어지고요. 화해 안 되거나 신청 취해 안 되면은 판정을 합니다. 판정해가지고 신문 종료하고 이제 구제 명령을 발하는 것이고요. 판정은 당일날 합니다.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사관님들하고 모여가지고 판정 회의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 결정을 내요. 판정의 효력이 있고요. 판정의 효력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 판정이 생기자마자 이제 바로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자 만약에 이제 이런 구제 명령을 발하고 구제 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구제 명령이 확정되는 것이죠. 구제 명령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한계는 적절한 명령이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일반적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건 이제 이제 어떤 뭐 주문의 내용이죠. 불이익 같은 경우 이제 해고 부당 해고 의무 인정하고 원직 복지시키고 임금 지급하도록 명하고요. 비열 계약 같은 경우는 그런 계약서 당해 부분을 파기하라. 그다음 공고문 게시하라. 것이고 단체 교섭 응하라 이런 명령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내리는 것이고요. 지배익 같은 경우는 이런 뭐 그런 행위 제거하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원상 회복한 회복에 대해서는 공고문 게시 명령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고, 부작위 더 이상 그런 어떤 발언 하지 마라. 지배의 행위임을 인정 확인하고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구제이익 필요하다. 구제 신청할 필요성 내지 구제이익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행정심판 절차에 준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에 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제명령의 효력은, 자 구제명령 이런 것들은 우리 지방노동위원회 당의 행정청이잖아요. 따라서 행정청이 낸 어떤 그 행위는 행정행위란 말이에요. 행정행위의 효력으로서 불가변력 있잖아요. 불가변력과 공정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변력, 불가쟁력, 공정력, 요게 이제 행정행위의 효력이잖아요. 그죠? 행정행위가 나중에 이제 행정쟁송 가면은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재심 절차는 이제 만약에 초심 우리 지방노동위원회의 어떤 그 판정에 불복이 있을 때는 중노위에 가서 재심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재심의 범위는 초심에서 신청한 범위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재심 판정은 마찬가지로 이유 있다고 이유 없다는 경우는 뭐 기각하는 것이고, 이유 있을 경우에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거나 명령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행정소송에서 변경 명령 뭐 이제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 좀 복잡한 거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우리 박찬홍 선생님 너무 잘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제 강의하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소송은요, 만약에 이 중노위 이제 판정에서 또 불복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행정소송 가야죠, 그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인 것이고, 이제 이하는 행정쟁송 배우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배우시는 거예요. 행정소송 제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자, 제소기간 뭐 중노위 재심 판정에서 손달받은 날로부터예요. 재심 판정이 있는 날로부터가 아닙니다. 이런 판정서 손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특별 행정심판 제기기간이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긴급 이행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사용자가 재심 판정에 대해서 행정소송 제기한 경우에 관할 법원 자체가 굉장히 드문 얘기죠. 관할 법원이 중노위의 신청에 대한 결정으로서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중노위 구제명령 전부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굉장히 강력한 효력인데요. 이렇게 이것은 뭐냐? 잠정적 구제명령을 이행하도록 강제해서 구제명령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드뭅니다. 이건 중노위가 신청해야 되는 것이고, 확정 판결 시까지 잠정적 구제명령 강제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때 이제 법원이 심사해가지고 그 구제 명령을 발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굉장히 요건도 까다롭긴 하고, 그 다음에 왜 어떤 데 까다롭냐? 이 필요성 인정하는 데 있어서 까다로워요. 그리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행정청이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입장 편들어주는 거거든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죠. 그것 때문에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필요성이 있을 때는 뭐 하도록 규정은 돼 있어요. 자, 본안심리 범위, 독재자 사실인정, 중노위 사실인정을 참고할 수 있지만 법원은
뭐 중노위, 진노위 판정과 달리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노위, 진노위에서 기각됐던 것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독재적 사실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참고는 하겠죠. 자, 부당노동 행위 성립 여부 법원이 독재자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 독재적으로 다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결은요, 여러분이 행정전송에서 다 배우시는 것입니다. 소액 필요한 것이고 판결 종류, 취소 판결 중노위 기속하게 되는 것이고 중노위는 재처분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속력 생겨버리죠. 판결 효력에 기속력이 있잖아요. 기속력, 기판력. 그 다음에 이제 청구 이유가 없을 때는 청구 기각 판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행정적 구제와는 별도로 민사구제, 형사제재 절차, 공의, 병행적으로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뭐 행정구제 절차를 거쳐야만 민사할 수 있다 아니에요. 따로따로 각각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나머지 이거 민사구제의 독자성입니다. 이런 것들 다 별도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뭐 노동위원회 행정적 구제 조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민사구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형사제재 별도죠. 여기 부당노동행위 하면요, 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뿐만 아니라 여기 대해서 부당노동 했다는 걸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도 별개로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따라서 여기서 고소 또는 고발 조치함으로써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손해배상 청구 민사하는 것과 별도로 형사제재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행정, 민사와 별도로 형사처벌, 별도 형사 고소해가지고 별도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민사 합의 봤다고 해가지고 형사처벌 안 받게 하고 이건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처벌 다 독자적으로 처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벌 대상은요,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 위반한 자, 즉 현실적 행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업주가 아닌 경영 담당자나 그 다음에 관리자가 처벌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같이 벌칙 부과 가능하다. 양벌 규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요거 방금 봤다는 것이고요.